전 신기시장 회장입니다. 신기시장은 사실 제가 회장 처음 될 때에는 무허가 골목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간판도 없었고 사무실도 없었고 하다못해 어떤 그 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번영의 자체가 지금의 그 시장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시장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우리 전통시장이 세태화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부터 우리 시장이 변해야 되겠다. 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런 역사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점들을 제가 느끼는 바대로 실행을 한 결과 지금 신기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시장이 될 정도로 아니면은 10대 시장에 여러 번 뽑힐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고 그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활성화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상인 교육을 해야 되고 의식계획 교육을 해야 되고 아니면 상품 진열을 잘해야 되고 모든 점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장이 처음부터 무엇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시점에 놓여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은 역사가 깊습니다. 신라시대 4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중추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2000년대 가까이 들어서 우리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대형마트, 백화점에 눌리는 상황이 돼서 현재로서는 그 위치를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 회장 시작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3,0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1,600여 개, 지금 현재는 1,600여 개로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20년 후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과연 몇 개가 남아 있을까? 지금의 절반 정도를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800여 개, 7,800개 정도 20년 후에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전통시장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이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설정이라 하면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시장이 돼야 되겠다는 큰 목표 설정을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하나씩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장에 맞는 우리 시장 형편에 맞는 시장을 만들려면은 어떤 점들을 긴 장래를 보고 목표를 바로 세워놓고 그 목표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하나씩 해나갈 때 크게 볼 때는 그게 바로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농촌형 시장이냐 아니면 도시형 골목형 시장이냐 아니면 집합건물 시장이냐 오일장이냐에 따라서 그 개개인 시장에 대한 특성을 알고 나서 그 특성에 맞는 활성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넘어서면서부터 모든 온라인 경제가 오프라인 경제의 매출을 이미 앞섰습니다. 모든 대형마트, 백화점의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서면서부터 전통시장은 아마도 차지하는 비율이 10% 20%로 급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볼 때에는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서는 온라인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시장에 전통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는 그 신기시장에서는 관광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우리 역사보다 오래 그 긴 역사를 가진 선진국을 방문했을 때 거의 모두가 관광시장으로서의 삶을 모색하는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고 더 크게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모든 시장들이 관광형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다녀온 그리스 아테네 중앙시장이라고 다녀왔는데 그쪽은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품목들을 같은 방향으로 배열을 하고, 예를 들어 식품 코너면 식품 코너, 야채는 야채, 과일이면 과일, 이렇게 정리화된 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도 어차피 이 전통시장이 이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시장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길은 관광화를 깨우느냐 아니면은 오프라인 판매를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경제를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은 관광화를 깨야든가,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을 판매를 하려면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 상인회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온라인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와 병행해서 온라인 판매를, 오프라인 판매는 우리가 선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 플러스 온라인 판매를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설정을 잡았으면 좋겠고, 관광시장 같은 경우는 지방시장 같은 경우 그 지방에 우리 시장이 위치해 있다 했을 경우 관과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화를 깨하는 게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그 모든 그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튜어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특산물 매장을 시장 내 영입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역의 모든 단체들과 아니면은 지역의 운동기관이라든가 또 개인 사업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들을 논의하고 시장 상인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게 상인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라 하면은 대부분이 우리 시장을 갖다가 방향 설정을 잡아주고 그 시장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인회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가 같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일단은 방향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방향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그 활성화를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라 하면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 노력하고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상대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주민들 아니면 고객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지역 주민이 몇 명이니까 그 인원에 대한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시장에 가면 다 있는 쌀가게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식은 쌀입니다. 쌀이면 누구나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쌀가게 가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쌀을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밥을 주식을 하는 젊은이들은 많이 적습니다. 사실 햄버거나 피자, 빵,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음식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편의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은 뭘 먹고 사나 하고 편의점을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모든 식사할 수 있는 거리,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모든 종류들이 편의점에 즉석식품으로 전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감각이 좀 느린 탓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밤에도 충분히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한 말, 한 대 이런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 가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정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 쌀 가게는 그냥 그대로 주인하고 똑같이 늙어가는 상황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첫 예가 쌀 가게니까 쌀 가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쌀을 어떻게 팔아야 잘 팔릴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지금은 성인병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인병 맞춤 쌀을 맞춤 작곡을 같이 포장한다든가 아니면 작곡 포장을 같이 한다든가 지금 시대에 맞게 그 맞춤형 쌀을 준비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똑같은 장사에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용기에다 똑같은 위치에다 매일매일 똑같이 내놓고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더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님을 잡기 위해서 손님의 입맛에 맞추어서 모든 상품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는 손님의 입맛에 맞추어서 구미에 맞추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것. 의식이 변화해야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같은 품목에서 변화를 시켜서 손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의식 변화를 가지려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쓴 방법이 이제 다른 점포에 변화를 줘가지고 그 점포를 따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갖추고 있고 또 그 전통시장이 추구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